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부터 많이 분주하시죠. 이 거리두기 완화에 오랜만에 가족과 또 야외 활동 시간 보내느라 시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핀 듯합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이 선거운동 열기도 뜨거운데요.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대진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어떤 인물이 출마했는지 주간종합 뉴스를 통해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로 확정돼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현 시장과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등도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전 인천시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송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선 결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에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4선에 도전합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아직은 시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변 감성도시 조성 기자회견 등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는 걸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일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최대한 업무를 챙길 수 있을 때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의원은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섭니다. 기득권 양당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계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노동 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땀의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노동이 당당한 도시로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도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자신만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다가오는 선거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장 후보의 대결 구도가 확정된 데 이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청장과 시구의원 후보자 공천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야 각 정당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경선을 치른 결과 다득점자를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구청장 선거에서 출마가 확정된 여야 후보는 누구인지 자치구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현역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자치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부터 가보겠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오승록 구청장이 일찌감치 단일 후보로 공천돼 재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년 전 노원구청장에 도전한 임재혁 후보가 또다시 출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현 중구청장도 구청장 선거에 또 한 번 출마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천이 어렵겠다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단일 후보로 서 구청장을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른 끝에 김길성 전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이 구청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김성갑 현 광진구청장도 재선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영국 전 청와대 행정관과 경선한 결과 현 구청장이 선출됐습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2명이 출마해 당내 경선을 진행한 결과 김경호 전 광진구 부구청장이 최다 득표했습니다. 이로써 광진구에서는 현역 구청장과 전직 부구청장이 이번 선거에 맞붙습니다. 성동구에서도 현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없이 정원호 현 구청장을 단일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3명이 경쟁을 치렀는데 경선 결과 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 최다 득표로 성동구청장에 도전합니다. 현역 구청장과 전직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삼성구청장이 물러나고 신임 구청장 취임이 예정된 자치구를 알아봅니다. 강북구청장에 출마하는 후보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순희 후보가 치열한 경선 끝에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서울시의원 출신인 이성희 후보가 공천됐습니다. 4년 전 구청장 후보에 출마했다 재도전에 구청장 자리를 놓고 이순희 후보와 대결합니다. 이어서 도봉구청장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현직 시의원이 경선을 벌인 결과 현 서울시의원 출신인 김용석 후보가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렀는데 국민의힘 도봉을 지역 사무국장을 역임한 오원석 예비후보가 최다 득표를 얻어 김용석 후보와 구청장 선거를 겨루게 됩니다. 네,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동대문구청장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최동민 후보가 4선 경선에서 최다 득표에 구청장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4명의 경선을 치른 결과 이필영 후보가 최다 득표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데 두 후보 모두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종로구도 새로운 인물이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직 시의원 출신인 유찬종 후보가 구청장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3명의 경선을 치른 결과 종로구 지역위원장인 정문원 후보가 구청장에 도전해 새로운 인물의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네, 서대문구도 구청장 후보군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현직 서울시의원 대결 구도로 3명의 경선을 치렀는데 현직 시의원 2명을 제치고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이 구청장 후보가 됐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성원 전 국회의원이죠. 서대문 지역위원장이 당내 경선에서 최다 득표로 공천돼 구청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네, 구청장 후보 경선 시작부터 잡음이 꽤 많았던 강서구도 여야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승현 후보가 공천됐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보좌관과 서울시 행정관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도전합니다. 지난 총선 때 강서울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대검찰청 검찰수사관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 대진표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당의 전략공천과 또 경선으로 후보가 된 예비 후보들을 저희 취재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먼저 현직 구청장이 재도전에 출마해 확정된 지역부터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중구청장 후보를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양호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예비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내고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장을 거쳐 중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현 중구청장으로 경선 없이 단수 공천으로 후보에 나섭니다. 서양호 후보는 아이들에서 어르신까지 함께 누리는 돌봄 도시 프로젝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존 어르신에 대한 영양 더하기 사업의 확대, 아동 청소년 의료비 지원 등 직접 지원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경제개발공사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개발 조합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조합 관리인을 파견해 개발기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및 가정돌봄 지원 확대와 중학교 특화교육 지원을 위한 공공학원 프로젝트 등 교육 지원 공약도 다수 내놨습니다. 중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구가 중구민들에게 삶의 질,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과 복지 문제를 가지고 4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중구, 교육과 복지의 최고 구로 만드는 이 서양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길성 국민의힘 중구청장 예비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을 지내고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거쳐 여의도 연구원 데이터랩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중구청장 경선 3파전에서 다른 후보를 누르고 이번 지방선거 주자로 나섰습니다. 김길성 후보는 세운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땅은 최대한 녹지로 활용해 도시 숲을 조성하고 주거와 업무 공간은 종상향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구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당 약수 일대에 각종 규제를 풀어 도로변 상가를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전략입니다. 주민과의 통하는 구청장을 표방하는 김길성 후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남산을 활용한 여가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또 오세훈 시장이 계시는 서울시장,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낼 적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중구청장이 되는 게 우리 중구 발전
발전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붕 무소속 중구청장 예비 후보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북구청장 선거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대결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순희 후보와 국민의힘 이성희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서주원 기자가 전합니다. 현 구청장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조건 새 인물이 선출돼야 하는 강북구청장 선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순희 전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이 치열한 경선을 뚫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강북구청장 선거 출마만 이번이 4번째로 각오는 남다릅니다. 저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모든 분들이 좀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강북구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순희 후보는 강북구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 예술도시 기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이 주도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주민 참여도 높이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선진복지를 추진하고 청소년 생태교육 도입과 영유아 돌봄 강화 등의 교육 정책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겉보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이 좀 더 행복해지는 모습,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 그러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성희 전 서울시 의원이 3인 경선을 통과하고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재도전에 나서는 이 후보, 역시 비장한 마음입니다. 민주당 정권 12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행복할 수 있는 강북을 만들겠습니다. 이성희 후보는 보건소 24시간 개방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간호사 인력을 새로 채용해 3교대 근무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밤이나 새벽에도 주민들에게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전을 추진하고 주민 만남의 날과 지역 안전을 위한 공사 현장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북구를 좀 재개발, 재건축 모든 것을 활성화시켜서 주거 환경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활기 있게 좀 이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편 5월 4일 기준으로 강북구청장 예비 후보에는 국민대통합당 소속의 선계선, 현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독도건립위원회 대표도 등록돼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 선거는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과 이성원 전 국회의원의 한판 승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는 지역을 잘 아는 토박이임을, 또 국민의힘 이성원 후보는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차기 서대문구청장은 누가 될까? 이 자리를 놓고 박운기, 이성원 두 인물이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청장 후보는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입니다. 박 후보는 신원철, 조상호 서울시의원을 제치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서대문에서 정치를 했고요. 50년간 살았습니다. 이 20년간 정치한 힘을 이번에 서대문구청장이 돼서 제대로 서대문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서대문구청장 후보는 이성원 전 국회의원입니다. 역시 경선에서 강철구, 홍길식 예비 후보를 누르고 본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꺾어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 후보를 꺾어야 되느냐? 낙후된 서대문을 확실하게 좀 바꿔라. 이런 뜻을 담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주셨기 때문에 박운기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절치부심의 자세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서대문구를 잘 아는 지역 출신의 인물이 구청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성원 후보는 서대문구를 바꾸겠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서대문구 행정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을 확실하게 좀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좀 일을 해보고자 서대문 구청장에 이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대문이 서울의 중심 도시로서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저 이성원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4년 전에 컷오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4년을 견뎠고요. 4년 동안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국회 가서 국정도 경험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서대문 사람들이라는 신문사에 칼럼도 기고했고, 그다음에 웅기조식, 그다음에 동네 두 바퀴, 끊임없이 서대문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한 것을 정말 서대문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30만 인구가 모여 사는 서대문구에 새 행정수장을 뽑는 서대문구청장 선거. 박웅기 후보와 이성은 후보의 치열한 대결은 이제 시작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동대문구는 여야 당내 경선부터 경쟁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4인 당내 경선을 통해 선거에 나설 본 후보를 결정지었는데요. 동대문 구청장 여야 후보로 확정된 최동민, 이필영 후보를 김진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동대문 구청장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동민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진행된 국민 참여 당내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차지하며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최동민 후보는 서울시장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청와대, 서울시, 국토부에서 쌓았던 도시에 대한 많은 공부 그리고 훈련된 내용으로 정말 도시 멋지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최 후보는 신동대문 시대라는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북선, 면목선, 분당선의 조기 착공, 양령시와 한의대를 연계한 국제 한방도시 조성 등의 정책 공약을 통한 동대문구 종합 발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주민들이 원하는 동대문구의 발전, 동대문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해서 멋지고 더 새로운 동대문을 한번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심 요청을 통해 당내 경선 후보로 들었던 이필형 후보가 본선거에 나설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28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필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여의도 연구원 아젠다 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주민과 만나서 언제든지 즉석 토론이 가능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쾌적, 안전, 투명한 동대문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풍물시장과 양령시장 일대를 체험 관광벨트로 활성화하고 이문 차량 사업소를 복개해 지역 산업인 봉제 산업을 육성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동대문의 역점 산업이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게 봉제인데 봉제를 좀 인류화해서 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 구청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새로운 구청장을 맞이하게 된 동대문구. 동대문 구민들의 표심을 끌어갈 후보들의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서울시장과 구청장 후보까지 여야 경선 결과가 발표됐고 또 군소정당 후보까지 후보들의 선거운동 준비가 더 분주해졌습니다. 이 본후보 등록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주말부터 치열한 선거운동이 예상되는데요. 네, 좀 앞선 감은 있지만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 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의할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김명희 홍보담당관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김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일 지방선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시장과 또 서울의 25개 자치구청장 후보가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또 예비후보 신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본후보 등록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월 1일부터 그다음에 구청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월 18일부터 이미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본 후보자 등록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실시가 되고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이기는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9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후보 등록을 하신 분들도 5월 19일이 되기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십니다. 네, 일정상 본 후보 등록까지 한 4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그 사이 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후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죠. 네,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신 분이 만약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다면 예비 후보자가 하실 수 있는 선거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나 그분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입후보 예정자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명함 배부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신데요. 이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확성 장치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예비 후보와 본 후보 등록 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가 얼마나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은 5월 19일부터인데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 전에 선거사무소 설치를 한다든지 예비 후보 정보물을 발송을 한다든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시고요. 본 후보 등록을 하신 분들은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설치 외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거리 현수막을 게시를 한다든지 그다음 연설 대담 차량을 이용해서 연설 대담을 한다든지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벽부와 매세도용 선거 공보를 제출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시고요.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서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비 후보자뿐이었다면 본 후보 등록을 하신 분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선거 사무원들도 어깨띠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부터 이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듯한데 유권자가 유념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가 주의할 점과 또 함께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대선과 달리 사전투표의 관내 범위가 다릅니다. 원래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은 자치 구 단위로 사전투표 관내가 구분이 됐다고 하면 지방선거는 구의원 선거구별로 관내 단위가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시고자 하는 선거인들은 투표소에 도착을 하셔서 그 사전투표소에 붙어있는 안내문이라든지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요. 선거일 투표도 지금 투표용지가 7장이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교부가 됩니다. 투표소에 도착을 하셔서 선거일 투표소에 도착을 하셔서 1차 투표용지 우선 3장을 받으시고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입하신 후에 2차 투표용지 4장을 다시 받으셔서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이 점 잘 유의하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은 선거 준비 기간 동안에도 이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이 어버이날 모임 행사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로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역마다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는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손에 쥔 카네이션 한 송이를 어르신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전하는 사이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어르신 복지관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노인들을 위해서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문제 아니니까 노인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어떠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어디서 취미생활을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서울의 한 시립 노인복지관이 다양한 효 행사를 마련해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2년여 만에 맞이한 어버이날 주제는 어르신 활력 챙기기. 올해는 어르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치매 예방 검진과 함께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를 위한 가상현실을 처음으로 경험해보고 음악에 맞춰 관절을 풀어주는 탄력밴드 운동으로 뭉쳤던 근육도 시원하게 풀어주는 등 모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이 반갑기만 합니다. 카네이션 달아주셔서 너무 좋고 또 여기 오면 건강진단 이런 걸 다 해주시니까
그동안에 어디 가서 못했잖아요. 그런 걸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활동이 주춤했던 노인복지관이 올해는 어르신과 대면하는 어버이날을 건강체험으로 구성한 겁니다. 저희가 주최를 하고요. 또 활력이 주제이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된 단체인 도봉보건소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부스도 운영하고 오늘 하여튼 하루 종일 어르신들께 활력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생크림을 바른 둥근 케이크에 빨강 초록으로 카네이션을 그립니다. 수제 버터크림으로 정성 들여 꽃잎을 올리고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의 마음도 직접 만든 케이크로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해서 케이크 만들기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신청하게 됐고요. 카네이션 케이크 처음 만들어봤는데 재미있고 이거 만들어서 오늘 부모님한테 선물할 거예요. 일상 회복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손편지와 선물 꾸러미 등으로 어버이날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원구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의 의정부 장암 이전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의정부 시장 후보들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건데 노원구청장 후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장암 이전은 지난해 말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가 실시 협약을 맺으면서 가시화됐습니다. 새 기관은 시험장 이전으로 인한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일대 개발에 뜻을 모았고 동반 성장과 상생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지역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해왔고 최근 의정부시 의회에서도 이전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들입니다. 의정부 시장 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들도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 전면 취소나 원점 재검토 등 온도 차이는 있지만 여야 후보 모두 찬성은 없습니다.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은 창동 차량기지 개발과 직결되는 만큼 노원구에서는 수건 사업으로 꼽힙니다. 노원구청장 후보들도 여야 모두 공식 입장은 같습니다. 도봉 면허 시험장은 꼭 이전해야 한다는 것, 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새로운 의정부 시장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또 읍소하고 그다음에 매달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저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칠 것이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은 땅 주인이 안 된다고 끝까지 우기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이전을 모색을 해야 될 거고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의정부 장암 이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나 환경 영향평가 등 앞으로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이 중에는 경기도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과연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다음은 성동구 소식입니다. 성동구가 향후 20년간 펼칠 도시 개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왕십리, 삼표 레미콘 부지 등 성동구 관내 4대 핵심 공간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 성동구청사가 자리 잡고 있는 왕십리역 일대. 이곳에는 구청은 물론 구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가 밀집해 있습니다. 구는 이런 행정시설을 분산시키고 일대를 상업 업무지구로 고밀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왕십리역에는 GTX 신호선이 추가될 예정으로 성동경찰서 이전이 현실화되면 일대 지상에는 초고층 건물과 지하에는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행정시설은 두 곳으로 나눠 옮긴다는 전략입니다. 현 행당동 소월 아트홀 부지에 새로운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동구청과 성동구 의회, 경찰서가 토지교환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도서관, 소월 아트홀 등은 현 독수고 부지로 옮겨 교육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이 진행 중인 삼표 레미콘 성수공장 부지에는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숲과 수변을 연결해 일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합니다. 왕십리 일대는 비즈니스 타운으로 만들어서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게 있고요. 또 서울숲 일대는 삼표 부지를 계기로 하여 문화관광타운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송동구가 주거 중심의 어떤 취약한 구조였다면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구는 송동구를 왕십리의 광역, 성수지역 등 5개 거점으로 나눠 거점별 비전을 설정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10일부터 청와대 문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 청와대를 둘러싼 북악산이 54년 만에 개방되는데요. 이 한양도성 둘레길 코스 가운데 한 곳인 북악산 코스를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네, 주말에 직접 등반을 하셨다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구를 담당하는 김정민 주민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김정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종로구 주민통신원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청와대를 둘러싼 북악산이 54년 만에 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북악산이 그동안 개방되지 못한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양도성의 북악산 구간은 2006년 4월 1일 홍련사에서 숙정문, 촛대바위로 이어지는 1.1km를 개방하였고 이후 2007년 4월 5일 와룡공원에서 숙정문, 청운대, 대각마루, 창의문 구간 4.3km를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양도성 북쪽 지역은 1.1 사태, 속칭 김주조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최전방 DMZ 같은 금단의 지역이었습니다. 54년간 속살을 숨기고 있던 북측 지역이 마침내 시민품으로 돌아왔는데요. 경계형 철조망과 콘크리트 순찰로가 철거되고 군견 훈련장 등 일부 군 시설물들은 기억의 공간으로 보존되거나 탐방객을 위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네, 이 북악산 일대가 한양도성 구간 가운데 한 곳인데 이번에 개방하는 코스를 직접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동하면 되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네, 저는 창의문을 출발해서 1번 출입문, 2번 출입문, 3번 출입문, 청운대 안내소고요. 그 이후에 청운대 아래 성곽 출입문, 곡장 안내소를 거쳐 4번 출입문에 이르는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전체 길이 약 3km 구간으로 이번에 개방된 지역을 대부분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1번 출입문을 통과해서 청운대 안내소에서 출입증을 받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교체해야 오를 수 있었는데요. 2019년 4월 5일부터 신분 확인 없이 바로 출입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으로만 봐도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저도 꼭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 등반해서 현장을 둘러본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네,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서 베일에 쌓여있던 북악산 북측과 남측 구간을 모두 돌아보았는데요. 그 수려한 풍경과 전망이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대각의 최고 조망 명소라는 북장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모습은 정말 감탄할 만했습니다. 계곡 곳곳에서 만나는 기암 대석과 나무들, 새소리마저 신비로움을 자아냈습니다. 네, 이 10일부터죠. 네, 일반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인데 인원 제한은 있는 것인지, 네, 또 그리고 이 사전 예약을 해야 등반이 가능한지 등 이 참여 절차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개별 탐방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고요. 5월 15일부터 오전 11시, 1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 KYC의 해설을 들으며 대각 구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명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진행이 됩니다. 물론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북악산 전체를 오르고 하산하는데 총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와 함께 이 사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당부 좀 해주시지요. 네, 이번에 개방된 코스를 기준으로 하면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수려한 풍경에 취해 멈추기를 반복한다면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겠죠. 단 5월부터 8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후 5시까지는 입산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 한양도성은 타적 제10호로 지정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며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어렵게 개방된 백악구간뿐만 아니라 한양도성 전체를 아끼고 보존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는 10일부터 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북악산 코스와 내용에 대해서 저희 김정민 통신원이 전해주셨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알뜰 정보, 비우미 경제다 순서입니다.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세제는 물론 이 세안비누 등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로 포장한 주방용 세제를 천연 재료로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주부들의 아이디어로 환경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흔히 가정에서 많이 쓰는 주방세제입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가 이런 주방세제보다는 요즘은 천연재료를 활용한 주방세제가 더 인기입니다. 수세미에 거품을 내어 그릇을 씻는 설거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액상용 세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주방세제 대신 고체형 비누 세제가 플라스틱 용기 배출을 줄여줍니다. 특히 방부제 등의 성분이 아닌 천연 재료로 만든 고체 세제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로 포장해 부피도 줄였습니다. 최근에는 얼굴을 씻는 세안 비누도 코코넛 오일 등의 천연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안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코코넛 오일이랑 가성소다랑 향을 만들어주는 라임을 넣어가지고 배합해서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한 세안 비누는 색조 화장이나 선크림이 지워지는 천연 오일 성분을 배합하고 보습 역할을 하는 재료를 첨가한 겁니다. 이처럼 천연 재료로 만든 주방과 세안 세제는 인체 유해 물질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주부들이 기획한 아이디어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세제 3개월, 6개월씩 쓰다 보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용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 그 세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제 씻어서 이제 바다로 가면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런 부분만 봤을 때도 그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는 액체보다는 이렇게 고체가 더 이제 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환경 살리기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천연 재료 세제 만들기. 주방과 세안 비누에 이어 샴푸와 바디용품 등도 유연제 대신 천연 재료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환경 살리기 동참을 알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였던 비운의 천재 조각가 권진규. 네, 오늘은 이 권진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삶과 직업들을 회고하는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묘실의 천사는 작년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족으로부터 141점의 작품을 수증받았고 올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전시입니다. 전시 작품은 총 173점으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르는 작가의 작품을 총망라하였습니다.
전시 구성은 작가의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입산, 수행, 피아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영감을 받아 우물과 가마를 형상화하여 여러분들이 작가의 아틀리에를 걸으면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꾸며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저희가 기증받은 드로잉북을 사본으로 제작하였는데요. 그 안에는 권진규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글이나 시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고 넘겨서 보면서 작가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Are you coming from Jakarta? Yes. Passport, please. 자카르타에서 도착했습니다. B-고요. 저희 쪽에 대기 환자가 있습니다. 간이식 대기자긴 합니다만. 별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 베니싱 미제 사건. 사망원인을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어느 날 심하게 훼손된 신원 이상의 변사체가 발견되고 신원 확인은 가능할까요? 양손 피부 조직 사건을 손상이 담당하게 된 심해요. 근데 뭐 형사 그건 이론일 진호. 뿐이고 다음 주에 심포지엄이 사체의 열리는데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I'm 국제 Gino Park, 법의학자 detective 알리스를 from 찾아 Seoul 자문을 Police Station. 구하는데 Would you be able to come to the institute? We think she might be 최첨단 Chinese. 기술을 통해 Some 사라진 come to get a 흔적을 job 복원한 and 결과 send money to their families in 살해된 China. 사람들의 Life is 신원이 tough for 중국 them and 여성이라는 they're all 것을 alone. 알아내게 되고 The organ removal was done right by a surgeon. Organ trafficking.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 장기 밀매 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Je pense que ce corps a été utilisé pour transfuser du 국제적인 sang. 범죄 조직의 정체와 마주하게 되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의기투합한 두 사람. 김정이 필요해. 환자가 닭살백이라고. 애를 하나 구해봐야 돼. 충격적이고 처참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There might be a second call. 사건을 추적하며 범인을 쫓는 이들, 프랑스 여자. 사건을 덮기 위해 애쓰는 이들. 영화 베니싱 미제 사건입니다. 네,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본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선거운동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원하는 만큼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7표제입니다. 복잡한 선거지만 후보들이 밝힌 지역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